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티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뉴욕이고요. 뉴욕에서 레이커스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동부에 있다 보니까 레이커스 경기까지 보고 컨텐츠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늦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제 경기,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5만 득점 기록, 네, 그리고 레이커스 구단주의 망발, 굉장히 멍청한 발언을 했죠. 네, 그리고 또 레이커스와 또 보스턴의 경기를 또 보러 가기 전에 오늘 제가 예상을 할 건 아니지만 또 그 경기 살짝 또 맛보기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자, 우선 르브론 제임스 또다시 나이값을 못했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로 84년생의 선수가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내면서 무려 2월 서부 컨퍼런스 이달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자, 어제 열렸던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전에서 34득점, 리바운드 8개, 어시스트 6개, 스틸 하나, 블락샷 2개. 정말 기록치를 아주 풍부하게 채웠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올리언스전 대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리고 그 전에 2월 한 달 동안 무려 29.3득점, 10.5 리바운드, 6.9 어시스트로 서부 컨퍼런스 이달의 선수에 선정이 됐습니다. 2월 레이커스의 성적은 10승 2패, 그야말로 고공행진이었고요. 또 3월 들어서도 르브론 제임스가 쾌조의 출발을 선보이고 있는데 역대 이달의 선수 수상 횟수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1위가 르브론 제임스의 4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가 코비 브라이언트의 17번, 3위가 마이클 조던의 16번, 그리고 4위가 케빈 듀란트 15번, 5위가 샤킬 오닐의 12번이었습니다. 이달의 선수상은 제정된 지가 40년이 넘었어요. 네, 40년이 넘었고, 그리고 동서부로 나눈 지는 이제 한 2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더라도 르브론 제임스가 혼자서 보폭이 다르죠. 2위 코비 브라이언트가 17번이고 조던이 16번이니까 그보다도 2배 이상 많은 르브론 제임스, 네, 얼마나 오랜 기간 또 꾸준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 그런 최고의 선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달의 선수만 보더라도 르브론 제임스가 코비나 조던을 압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 또 기록의 사나이기도 합니다. 워낙 오래 또 아주 잘 뛰고 있다 보니까 누적면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를 쫓아갈 수 있는 선수가 없고 앞으로도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브론 제임스급으로 이렇게 또 몸 관리를 잘 하는 선수가 많지도 않거니와 거의 없죠. 네, 그리고 또 고졸 선수의 프로 직행이 지금은 막혔기 때문에 이렇게 22년, 23년 동안 본인의 등번호만큼이나 뛸 수 있는 또 최고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선수는 별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뉴올리언스전의 맹활약으로 르브론 제임스가 NBA 역사상 최초로 정규 시즌과 플레이오프 통산 5만 득점을 돌파했습니다. 5만 득점. 야, 이거 진짜 엄청난 위협이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가 어제 끝나고 인터뷰를 하기를 세계 최상급 리그에서 이 NBA라는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뛰면서 이렇게 많은 득점을 올릴 수 있었다니 이건 정말 큰 축복이다. 너무너무 특별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요. 돈치치도 어제 경기 끝나고 르브론 제임스에 대해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 나이에 이렇게 뛰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7만 득점까지 새길지도 몰라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참 르브론과 돈치치와 르브론은 정말 BQ, 이 바스켓볼 IQ, 농구 센스, 그 다음에 또 농구 기술, 스킬셋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닮아있죠. 그리고 이렇게 농구를 잘하는 선수들은 페어링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항상 캐치앤슛을 연습했고 공 없는 움직임에 힘써왔다. 그러다 보니까 돈치치라는 선수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버퍼링이 없잖아요. 결국 농구를 잘하고 농구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 함께 붙었을 때는 시너지 효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정적으로 발현된 팀이 피닉스 선즈죠. 듀란트, 부커, 브래들리 빌 포지션이 겹치잖아요. 반면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는 포지션이 겹치지만 굉장히 범용성이 있고 다재다능한 선수들이다 보니까 톱니바퀴가 어떤 식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도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가 뭉쳤을 때 참 이 콤비가 잘 맞지 않을까 대다수가 예상을 했고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돈치치도 우리가 알던 그 빈티지 돈치치로 돌아왔습니다. 뉴올리언스를 맞아서 3점 6개를 터뜨리면서 팀의 대승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이 6개의 3점은 레이커스 이적 이후에 최다 3점 기록이었습니다. 돈치치가 부상에서 복귀하자마자 저는 가장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몸놀림이 굼뜨다도 있었지만 3점의 궤적 자체가
돈치치는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닌데 상당히 낮게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 카와이 레너드나 혹은 과거의 마이클 조던처럼 애초에 낮은 포물선으로 림 뒤쪽을 때리고 들어가는 그런 슈팅이 아니라 슛이 아주 많이 짧았어요. 방향도 많이 빗나갔고. 그런데 경기를 치르면서 매치핏이 올라오고 또 경기 감각도 상승하다 보니까 돈치치의 또 다른 가장 큰 강점 가운데 하나인 롱샷이 림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경기를 통해서 두 가지 또 기록을 세웠습니다. 뭐 신기록은 아니지만 레이커로서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 두 가지 항목을 만들어냈는데, 첫 번째, 한 경기에서 30득점과 15개 어시스트를 달성한 네 번째 레이커가 됐습니다. 그 전 3명은 제리 웨스트, 매직 존슨, 르브론 제임스였는데 다 시대를 대표하는 그런 슈퍼스타들이었죠. 그런데 돈치치가 채 몇 경기도 뛰지 않고 이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이 기록은 코비 브라이언트도 달성하지 못했죠. 15어시스트를 뿌리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래서 제리 웨스트, 매직 존슨, 르브론 제임스 다음으로 돈치치가 이 기록을 레이커스 유니폼을 입고 기록한 네 번째 레이커가 됐고요. 두 번째, 30득점과 10개 어시스트, 5개 리바운드, 3점 5개를 동시에 새긴 또 네 번째 레이커가 됐습니다. 그 전까지 3명은 매직 존슨, 그리고 코비 브라이언트, 르브론 제임스니까 아까 봐도 참 이 레전드들의 그런 무게감이 다르지 않죠. 특히나 이제 이 목록에는 코비가 들어가게 됐는데 돈치치가 이 두 가지 항목에 동시에 본인의 이름을 아로 새겼습니다. 자, 레이커스 레전드죠. 이 제임스 워디, 파이널 MVP 출신이기도 하고 또 마이클 조던이 굉장히 존경했던 선수이기도 한데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3점만 빼면 그 둘은,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가 마치 매직 존슨 두 명이 동시에 뛰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임스 워디는 매직 존슨, 그 다음에 카림 압둘자바, 바이런 스캇, 마이클 쿠퍼 이런 선수들과 함께 쇼타임 레이커스를 이끌었던 선수였잖아요. 누구보다도 매직 존슨의 장점과 매직 존슨의 특징을 잘 아는 인물인데 우리 후배가 돈치치와 르브론이 함께 뛰는 거 보니까 3점이 매직 존슨 없었기 때문에 3점을 뺀 매직 존슨 2명을 보는 것 같았다, 이렇게 또 극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레이커스의 상승세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있죠. 바로 잭슨 헤이즈입니다. 하치무라 다쳤고 리브스도 다음 경기 돌아올 수 있지만 최근 들어서 좀 결장이 있었는데 이 잭슨 헤이즈가 없었더라면 레이커스의 고공행진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가 취소되면서 결국 헤이즈를 믿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현재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봉 자체가 많지 않고 또 헤이즈는 고점이 높은 선수는 아니에요. 대신에 팀이 원하고 르브론 제임스와 돈치치가 원하는 움직임만 따라가 준다면 지난 경기처럼 야투 100%로 친정을 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2월 이후에 5번 포지션 통틀어서 디펜시브 레이팅이 헤이즈 1위였어요. 102.5.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기록이죠. 헤이즈는 원래 수비가 뛰어나다거나 혹은 운동 능력이나 신체 조건에 비해서 리바운드를 상당히 못 잡는 선수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본다면 돈치치와 르브론처럼 단순한 플레이 유형의 소유자인 잭슨 헤이즈 같은 유형들이 확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헤이즈는 돈치치와 르브론이 원하는 그 위치에 딱 서 있고, 그리고 돈치치와 르브론이 시키는 대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본인의 장점이 마음껏 발휘되고 있는 거죠. 자, 이번 시즌 39경기 뛰면서 18.8분, 6.4득점, 4.5 리바운드. 뛰어난 기록이라 볼 수는 없죠. 자, 하지만 2월 들어서 출전 시간이 늘어납니다. 12경기 22.2분, 그 다음에 득점과 리바운드도 소폭 향상, 여기에 필드골이 무려 74.1%. 아무리 랍스렛, 그러니까 라패스를 받고 수직에 버티칼의 스페이싱을 주는 선수를 하더라도 74%의 야투는 대단한 거죠. 기름손도 아니고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솜씨가 있다는 건 르브론이나 돈치치 같은 플레이메이커들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3월은 두 경기일 따름이지만 25분가량 뛰면서 12.8득점, 8.5 리바운드, 필드골이 무려 100%였습니다. 이 정도 활약만 펼쳐준다면 물론 레이커스의 빅 포지션이 강하지는 않습니다. 강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활약을 한다면 약점도 아니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외곽을 돈치치, 리브스, 르브론이 이끈다? 정말 레이커스가 더 높은 곳을 향해도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헤이즈가 이 정도 활약만 펼치기를 많은 레이커스 팬들이 바라겠죠. 이제 바이아웃 시장은 끝났어요. 영입은 할 수 있지만 지금 데려오는 선수들은 플레이오프 때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레이커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로스터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해야 돼요. 그렇다면 사실 가장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빅 윙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그 빅 윙 포지션은 두께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하치무라, 제라드 밴더빌트, 그 다음에 도리안 피니 스미스까지.
레이커스가 최근 들어서 르브론 에라에서 가져보지 못했던 빅 윙의 뎁스가 생겼어요. 하지만 빅맨 포지션이 약한데 지금 보시면 제미슨 3세도 그렇고 헤이즈도 그렇고 르브론 돈치치 같은 유형의 플레이메이커와 함께 뛰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전망도 저는 밝지 않을까. 물론 3월 첫 2경기에 이런 기록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저점은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평균 정도의 활약을 펼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식인데요. 그 입 좀 다물고 계세요. 바로 지니버스 구단주에게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 지니버스 구단주가 앤서니 데이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괜히 그냥 구설수에 오를 만한 입을 털었더라고요. 자, 무슨 얘기를 했냐면 3년 연속 레이커스가 덴버 너겟츠에게 패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딱히 반등 포인트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AD는 레이커스의 현재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런 면에서 댈러스, 레이커스 모두에게 트레이드는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니버스 구단주가 지 팀이 누구에게 언제 무너졌는지도 몰라. 3년 연속 덴버 너겟츠에게 지지 않았어요. 그쵸? 지난 3년 동안 2번을 패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는 겁니다. 구단주라는 사람이. 그리고 앤서니 데이비스가 현재 상황을 마음에 들어지 않았다는 거는 이건 거짓말이잖아. 왜냐하면 AD는 팀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넝쿨째 굴러들어오는 복을 위해서 AD를 사실 내보낸 거잖아요. AD가 언해피를 띄운 것도 아니고 그동안 열심히 뛰었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어른이 아닌 거죠. 굉장히 구립니다. 제가 봤을 때 니코 해리슨 단장이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건 맞지만 본인들이 굉장히 트레이드를 통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면 AD에 대한 리스펙이 필요하지. 우리가 덴버 너겟츠가 3년 연속 졌다고 AD가 이 상황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래서 댈러스 레이커스 모두에게 트레이드는 좋은 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거는 진짜 데이비스에게 정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아니면 그렇게 입을 열고 싶으면 데이비스에 대한 칭찬, 리스펙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지어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거 막 열받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니버스 구단주가 AD를 그토록 아꼈다면 또 본인이 우승에 대한 욕심이 있었더라면 마크 윌리엄스 트레이드를 시도조차 했겠죠. 그런데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는 5번이 필요하고 4번 포지션에서 뛰고 싶다 매년 얘기했지만 지니버스 구단주가 짠돌이거든요. 돈 안 썼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스 입장에서는 더 열받을 수 있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지니버스가 AD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말고 이야기할 거면 그냥 미안한 감정을 표출하거나 아니면 리스펙을 해야지 저런 얘기는 하등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럴 때는 닥치고 있는 게 상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트레이드 이후에 AD 한마디가 제가 떠오르더라고요. AD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모두가 이 트레이드를 아무도 몰랐다고 말한다. 웃기고 있네. 그 말을 절대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비스의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니버스 구단주 조용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레이커스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뉴욕 닉스를 상대한 이후에 동부로 날아와서 저희 조코피TV 구독자 32분과 함께 보스턴의 TD 가든에서 대망의 보랄전, 네, 이거 좀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보스턴과 레이커스전을 저희가 직관합니다. 여러분께서 또 우려하는 상황이 있겠지만 저는 보스턴과 레이커스의 경기가 있기 전날에 감히 또 5가지 예상을 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명예, 이제 잃어버릴 것도 없다. 실추된 그런 저희 이름값을 만회하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예상이 틀려도 그래도 논거를 갖고 5가지를 예상을 하니까 여러분 아예 예상 자체를 너무 폄하하지 말아주시고 제가 또 여러분이 이런 경기를 보시는 데 있어서 조금의 재미라도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들을 지금부터 생각해서 양질의 컨텐츠와 함께 높은 적중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4월 8일에 출발하는 이번 시즌 마지막 제7자 직관 이벤트 이제 거의 완판이 머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말 전까지 또 같이 신청하셔서 저희와 함께 또 재미있는 추억 만들어 보시죠. 그럼 저는 내일 바클레이 센터 가서 브루클린과 골든스테이트 경기 직관하고 와서 시간은 늦지만 책임감을 갖고 컨텐츠 하나 찍고 여러분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뉴욕에서 조코피TV의 조윤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저도 돌아가는 그날까지 컨디션 잘 관리하겠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